있는데요. 얘는 제가 좀 호흡을 느리게 가져갈게요. 그 조교들을 대상으로 좀 해봤는데 제가 막 흥분해갖고 말을 빠르게 하니까 못 따라오더라고. 자, 어떤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나봐요. 인기 있는 프리코노믹 팟캐스트에, 이거 진짜로 있는 거예요? 뭐 인기 있는 하여튼 에피소드가 있는데 2016년 10월 에피소드래. 그 에피소드가 설명한대요. 경제적 부담을 이거로부터의. 그러면 글의 방향성은 전체적으로 잡히네. 뭔가 경제적 부담이 생기는데 그 경제적 부담의 원인이 뭐냐는 거죠. 스티픈 더브너와 그의 게스트가 초점을 맞췄대요. 도시랑 기반 시설에. 뭐보다는 개인 습관보다는. 하지만 미래를 할인하는 원칙은 똑같이 적용된대요. 미래를 할인하는 원칙. 미래를 할인한대? 뭐 할인한다는 거는 여러분 느낌으로라도 알고 계시죠? 뭐 슈퍼에서 할인하면은 어때요? 가격을 깎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미래의 가격을, 가치를 깎는 원칙이 있나봐. 정치인들은, 여기 진짜 쓸데없는 거, 그 더브너의 게스트인 뭐 경제학자이자 도시 전문가인 에드워드 글래저가 지적한 것처럼 뭐 어쩌라고, 정치인들은 동기부여 되어 있대요. 지출, 현재의 지출을 제한하도록 동기부여가 돼 있대. 정치인은 현재의 지출을 제한한대요. 이거 배경 지식 없이 그냥 쭉 갑니다. 사실 저는 이거 왜 제한하는지 알지만. 반면에 대립되는 항이네요. 사회는 이득을 얻는데 오늘날의 투자로부터, 근데 그 오늘날의 투자는 지지해준대요. 서포트해준대. 공동체를, 미래를 향해서 미래에 대해서 서포트를 해준대. 그러면 사회는 미래를 위해 현재에 투자하는 걸로 이득을 얻어. 자, 그러면 여기가 바람직하지 못한 거죠. 사회의 이득과 반대로 가잖아. 그럼 경제적 부담은 정치인 같은 애들로부터 오겠네. 그죠? 그리고 이 예시는 아까 말한 이 원칙의 적용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래를 디스카운팅하면 이렇게 된대. 그 얘기는 지금 요것과 딱 맞아떨어지는 게, 미래를 위해서 현재 투자했더니 이득을 얻는 건 미래를 디스카운팅을 안 한 거죠. 그래서 현재에다가 투자를 했더니 이득을 얻었어? 그럼 정치인은 뭐 한 거야? 디스카운팅을 한 거죠. 그럼 이거네. 미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그래서 미래를 위한 어떤 현재의 투자를 안 하고, 뭐 이러는 데서 오는 경제적 부담일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정부, 고대의 로마 정부는 얘는 투자했대. 광범위하고 현명하게 뭐 만들고 유지하고 이러는 거에 중요한 시스템을. 근데 그 중요한 시스템은 공동체가 의존하는 시스템이야. 그랬더니 걔네들은 먹이 상태로 덜 떨어졌어. 그러니까 피해를 덜 받았어. 뭐에? 시간적 디스카운팅의 피해를 덜 받았어. 그러니까 얘네도 정치인과 반대되는 사례죠. 현대 도시나 국가들보다 그걸 덜 받았대요. 자, 그 얘기는 시간적인 디스카운팅을 하면 안 되는 거겠네요. 다시 한번 보더라도 미래에 대한 디스카운팅 하면 안 되는 거겠네. 그쵸? 이러한 하부 구조에 대한, 그리고 이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이거 아이러니하다는 거는 왜 아이러니하냐면 현대 국가가 훨씬 발전해 있는 거잖아요. 고대 로마보단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국가도 빠지는 이런 디스카운팅의 함정에 빠지지 않았으니까 그 부분이 아이러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부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가 없었으면 로마는 그렇게 인구가 번성하지도 못했을 거고 누워있으니까는 마찬가지로 안 된다 이거죠. 그렇게 지속되지도 못했을 거야. 우리의 더 큰 지식과 기술 그리고 어떤 모델링하고 그러니까 모델링 한다는 거는 미래를 한 개 한 개 다 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모형화 해갖고 다루어 보는 거예요. 모델링하고 예측해 쇠퇴를 그런 우리의 더 큰 능력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속도 우리 현대 세계의 변화의 속도가 악화시키는 걸로 보인대. 우리의 과도한 집중을 현재에 대한. 자, 마지막은 문제 푸는 거랑 별개로 잠깐 생각해 봅시다. 일단 현재에 대한 과도한 초점이라는 건 뭘까요? 이거 긍정평가의 대상인가요? 자, 우리가 말할 때 현재라는 게 이 글에서 긍정평가의 대상이 되려면 그게 미래를 위한 현재여야 돼. 근데 이건 뭐예요? 현재에 대한 과도한 포커스고 미래를 위한다는 얘기 하나도 없어. 심지어 얘가 그러면 그 과잉 포커스를 줄일까요? 높일까요? 사람들이 악화시키다랑 약화시키다를 구분을 못해. 악화시킨대잖아. 그럼 어때요? 그 과도한 포커스가 더 심해지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만드는 게 뭐야? 변화의 속도야.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더 능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부분은 부정평가의 대상이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얘가 이런 애들을 더 악화시켰으면 얘가 더 심해진 거니까 얘도 부정평가의 대상. 그리고 그걸 만들어내는 얘도 부정평가의 그러니까 변화의 속도도 부정평가의 대상이어야죠. 그러니까 너무 막 변화가 심하니까 우리가 현재에 대해서만 너무 생각하고 미래에 대한 투자는 안 하려는 그런 현재에 대한 하이퍼 포커스가 더 악화된다라는 얘기죠. 어쨌든 간에 정답은 그래서 뭐가 나와야 되냐? 미래에 대한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그래서 현재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한다. 요게 나와야 돼요. 자, 그런데 3, 4, 5번은 당연히 아니고요. 나는 1, 2번 중에서 여러분이 헷갈려 하셔야 맞다고 봐요. 첫 번째, 통제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한 지나친 걱정. 이거는 현재의 투자를 높일까요? 낮출까요? 낮출 확률이 높죠. 투자 안 해. 그럼 1번이 정답이에요? 근데 2번 봐봐. 우리의 의지 없음. 투자하는 데 대한 의지가 없음. 뭐 하는 데 있어서? 예방적인 정비에 있어서. 예방적인 정비에 투자하는 거에 의지가 없대. 그러면 이것도 투자 안 하는 거잖아. 그럼 이거 어떡해요? 자, 근데 왜 투자 안 하는 거였어요? 미래에 대한 가치를 낮게 평가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통제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한 지나친 걱정이 있으면 투자를 안 하는 이유는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투자를 안 하는 거지. 미래에 대한 가치는 오히려 통제할 수 없는 미지의 거니까 높이 평가하든지 아니면은 애초에 평가를 할 수 없든지 이럴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얘에 안 맞는다고. 현재 투자 X는 둘 다 똑같아도. 근데 밑에는 뭐예요? 예방적 정비 투자하는 거에 대한 의지가 아예 없대. 그러면 이건 이미 뭐가 사실은 전제된 겁니까? 의지가 없다는 거는. 가치 평가가 이미 낮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의 방향성을 잡아 놓으면
1, 2번 내가 볼 때는 이 지문 자체가 막 사실 좀 막 베베 꽈놓긴 했지만 그렇다고 또 지문이 엄청나게 복잡하고 어려운 건 아니라서 읽고 얼추 느낌상 무슨 내용이겠다라는 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은 한 3등급부터. 근데 1, 2번 헷갈릴 수 있거든. 그런데 이때 정답이 2번이다라는 걸 확실하게 해주는 것은 글의 전반적인 논리적 구조, 그리고 물론 내용 이해해야죠. 그 속에서 방향성이 잡혀 있어야 1, 2번 중에서 과감하게 2번이 정답이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실력이면 1, 2번 중에서 고민하는 것까지는 다 대동소이할 것 같아요. 근데 최종적으로 1번이 아닌 2번을 고르는 그 마지막 차이는 뭐가 만드느냐? 글을 논리적으로 읽는 연습, 느낌으로 풀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를 평소에 분석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달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되게 글도 재밌고요. 좀 생각해 볼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뽑아갖고 따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